애야, 내 얼굴은 그냥 두면 큰 화를 당한다.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관상은 권세 있는 집안의 핏줄이야. 어서 그 서류 내놓으라고! 싫어요. 이게 제 정체와 관련된 거라면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너 같은 거지년한테 무슨 권리? 당신은 우리 집안의 직계 손녀가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김밥을 팔며 살아가던 19살 소녀 지민.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새벽 5시.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9살 소녀의 거친 손은 이미 수만 개의 김밥을 말아본 숙련된 손이었습니다. 지민아, 또 그렇게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순대국 아주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아주머니. 일찍 나와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지민은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8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시장 박이모 밑에서 11년을 살아온 지민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야만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갓 만든 김밥 드셔보세요. 지민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야, 김밥 하나에 3,500원이나 받아? 장난하나 2,000원에 줘.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반말로 내뱉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500원도 겨우 본전인데 2,000원이면 완전히 손해였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라는 꼬리표가 항상 지민을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2,000원에 드릴게요.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김밥을 건넸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는데. 김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지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됐어요. 때로는 김밥값을 아예 못 받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지민은 무거운 김밥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김밥 사세요. 맛있는 김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독 지민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저 아이가 그 아이네. 참 안쓰럽기도 해. 그런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지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과 닮았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궁금해할 틈이 없었어요. 김밥을 다 팔아야 박이모가 저녁밥을 차려주거든요. 오후 4시가 되자 김밥이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지민은 마지막 김밥 서너 개를 들고 시장 끝자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늙은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해진 담요를 깔고 앉아서 사람들의 송금을 봐주곤 했어요. 관상 받으립니다. 운세 정확히 받으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평소처럼 그 앞을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관상쟁이는 한참 동안 지민의 얼굴을 마치 보물을 보듯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관상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 다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가거라 해야. 하지만 관상쟁이의 표정은 전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지민이 멀어질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참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김밥을 다 판 지민은 시장 박이몬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반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박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 지민의 전부였습니다. 이모, 오늘 관상 보는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민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뭐 별일 아닐 거야. 박이모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관상쟁이의 그 충격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과연 어떤 분들이었을까? 왜 자신을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셨을까?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관상쟁이 할아버지의 그 놀라움에 찬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관상이, 할아버지가 중얼거린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민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관상쟁이 할아버지의 그 충격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라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는 지민 혼자뿐이었어요. 김밥을 말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지민은 자신의 얼굴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놀랐는지 궁금했어요. 오전 8시쯤 되자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머, 저 아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내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구랑 똑같아. 지민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니 김밥 장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지민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애야, 이리 와봐, 빨리. 지민은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관상쟁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지민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애야, 내 얼굴은 그냥 두면 큰 화를 당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확실해졌다. 내 얼굴은 권세 있는 집안의 핏줄이야. 특히 내 귀 모양과 이마의 점, 그리고 눈썹 사이에 거리까지. 이건 보통 사람의 관상이 아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고아예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게 진짜일까?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고아가 맞다면 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걸까? 그 말에 지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히 요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애야, 혹시 내가 모르는 서류나 물건이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순간 망설였어요. 사실 며칠 전에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서류 봉투를 주운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지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애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빛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맞혔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시장 박이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지민아, 왜 여기 있어? 큰일 났어. 박이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모? 아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사진까지 들고 와서. 지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이요? 내 어릴 때 사진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빨리 집으로 가자.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야. 애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박이모는 관상쟁이를 노려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지민이한테 무슨 이상한 말 한 거예요? 이상한 말이 아니야. 이 아이한테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지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에 숨겨둔 그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본 거예요. 낡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적 등본, 친생자 확인서. 지민이 작은 소리로 읽어봤어요. 그런데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의 고급 주택가 주소였어요. 지민이 평생 가본 적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박이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있니? 지민은 급하게 서류를 이불 속에 숨겼어요. 네, 이모. 오늘 일찍 들어왔네. 그런데 지민아. 박이모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네. 혹시 내가 모르는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박이모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요즘 너를 보는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서. 박이모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설령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지민은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서류 봉투에 적힌 그 주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민아, 어디 아픈 거야? 박이모가 걱정스럽게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밤마다 뒤척거리고 낮에는 멍하니 있고. 박이모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이모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 서류가 가짜라면 괜히 이모만 걱정시키는 일이니까요. 이모, 오늘은 시장에 좀 늦게 나갈게요. 왜? 어디 가는 데라도 있어?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박이모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지민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지민은 서류 봉투를 낡은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걸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준비한 교통비도 겨우 5,000원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도 수십 번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할까? 만약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면? 하지만 이대로 모른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압구정역은 지민이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건물들과 비싼 차들, 그리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지민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맸습니다. 길을 물어보려 해도 바쁜 사람들은 지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길을 물어서 그 동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지민은 그 거리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담장이 높고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채 한 채가 모두 궁전 같았어요. 드디어 그 번지수를 찾았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다른 집들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거든요. 높은 철제 담장과 경비실, 그리고 감시 카메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지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소가 틀림없이 일치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경비실로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경비원이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민의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 말투부터 불친절했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서류가 있어서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 너 같은 애가 무슨 서류? 경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돈 달라고 온 거야? 그런 애들 많이 봤어. 지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서류가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경비원이 건성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자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쓰레기통? 경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잠깐만 있어. 경비원은 급하게 저택 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큰일입니다. 그 서류를 가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전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끊더니 지민을 째려봤어요.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마.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몇 분 후 대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민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너였구나. 저를 아세요? 지민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다니, 모르다니. 여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괴롭혔는지 알기나 해? 지민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그 서류 내놓아.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주운 거예요. 지민이 서류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주었다고? 웃기지도 않아.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건 원래 우리 것이야. 그때 대문에서 젊은 남자 한 명이 더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도연아, 저 아이 좀 봐. 바로 그 아이야. 도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는 지민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렇게 닮을 수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닮았다니 누구를요? 지민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서 그 서류 내놓으라고. 싫어요. 지민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이게 제 정체와 관련된 거라면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거지년이 무슨 권리? 그 말에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분명히 저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이웃들이 다 듣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도연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민은 망설였어요. 뭔가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지민은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선 지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 채의 집이 아니라 박물관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 중년 여자가 차갑게 말하며 응접실을 가리켰어요. 값비싼 가죽 소파와 수정 탁자가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락에 앉았어요. 자신의 낡은 옷이 비싼 소파에 닿는 게 미안했거든요. 도연아, 어서 확인해봐. 여자가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연은 지민 앞에 앉으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은 망설였지만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입니다. 뭐라고?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라니, 그럴 리가 없어. 친자 확인서의 도장과 서명, 그리고 호적 등본이 내용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자가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 시아버지, 숨겨진 손녀라는 뜻이야. 손녀요? 지민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혼외자를 두었다는 소문이 있었죠.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저는, 네, 맞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직계 손녀가 됩니다. 그 말에 여자가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이미 서류로 증명된 일인데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 이 집안에는 이미 상속자가 정해져 있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민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정체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체? 여자가 비웃었어요. 내 정체는 거지야. 시장에서 김밥 파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은. 도연이 말렸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뭘 원하는 거야? 지민은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소리쳤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민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때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여자는 도연을 째려봤어요. 내가 왜 저의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지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당신이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명이에요. 지민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0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200억 원? 지민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200억 원. 여자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머니. 닥쳐, 도연아. 여자가 아들에게도 소리쳤어요. 내가 변호사라고 해서 법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도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는 지민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똑똑히 들어. 이 집안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어. 2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온 집안이야. 하지만 저도 이 집안의 피를 받았잖아요. 지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피? 여자가 코웃음 쳤어요. 시장 거지의 피가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무슨 권리? 여자가 화를 냈어요. 내가 이 집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위험해진다고. 위험하다니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 우리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되고?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일단 차분히 얘기해요. 차분히? 여자가 비웃었어요. 이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데 지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나타났다고 왜 집안이 망한다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뿌리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자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럼 그 서류를 우리에게 넘기고 이 일을 없던 일로 해. 그건 지민이 망설였어요. 조건은 말해봐.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돈이면 줄 테니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해? 지민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만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자와 도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것만 알면 정말 포기할 거야?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은 알지 못했어요. 이 약속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자는 지민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도연을 바라보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지민에게 말하고는 어머니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겨진 응접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멀리서 두 사람이 무언가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안 돼. 어머니, 하지만 그 애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좋아. 여자가 지민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 알려줄게.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서류를 우리에게 넘기고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 지민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는 지성민이었어. 지성민. 지민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우리 시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지. 여자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지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집안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었어. 사업보다는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거든. 사회봉사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평생을 바쳤지.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많이 도왔어. 지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 어머니를 만났어.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김은이라는 여자였어. 여자가 입맛을 다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지.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고아였다니. 은희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성민이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지. 그럼 제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던 거네요. 지민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 결혼을 반대했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지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다니.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그럼 저는 내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큰일이 벌어졌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불안해졌어요. 성민이와 은희가 교통사고로.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아가셨다는 뜻인가요? 지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남겨두고 둘 다 세상을 떠났어. 지민은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요. 그럼 저는 왜 고아원에 보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여자와 도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건 여자가 망설였어요.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는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너를 데려오려고 하셨어. 그럼 왜? 내가 반대했어. 여자가 고백했어요. 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때 우리에게는 도연이가 있었거든. 내가 오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았어. 지민은 억울했어요.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가족이 버렸다니. 그래서 할아버지 몰래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거짓말을? 할아버지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계셨어. 그래서 너에 대한 서류를 모두 태우려고 하셨는데 그 서류가 남아 있었던 거군요. 지민이 이해했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서류를 주워온 거야.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버린 것은 바로 눈앞에 이 여자였거든요. 그럼 이제 알았지? 여자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약속대로 서류를 내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민은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것만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지민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자는 서류를 받자마자 도연에게 건넸어요. 당장 불태워버려. 어머니, 빨리. 그 순간 지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박이모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지민아, 거기 있었구나. 박이모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이모, 어떻게 여기까지? 큰일 났어, 지민아. 박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난리를 쳤어. 지민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지민이를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시장을 뒤집어 놨다고.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박이모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막 들어왔어요. 박이모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지민이가 위험하다고 해서. 지민은 박이모를 부축하며 물었어요. 이모,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요. 박이모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났어. 여자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민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상인들에게 물어봤대. 지민이를 본 적 있냐고. 지민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요?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하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할아버지를? 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야. 박이모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도 뒤져버렸어. 방 안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자가 도연을 째려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다고? 지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와 도연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때 박이모가 지민의 팔을 잡았어요. 지민아, 우리 빨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지민이 여자를 바라봤어요. 아까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말씀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닥쳐. 여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민 씨가 혹시 다른 곳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하려고. 지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온 동안 시장 사람들을. 미안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 이모가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여자가 박 이모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소리쳐? 저는 지민이를 20년 가까이 키운 사람이에요. 박 이모가 맞받아쳤어요. 지민이 엄마나 다름없다고. 엄마. 여자가 비웃었어요. 고작 시장 아주머니가. 그 말에 박 이모는 더욱 화가 났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어때서요? 적어도 갓난아기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민이 박 이모에게 모든 걸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민아, 진짜야? 박 이모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널 버린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속 때문에 고아원에 보냈대요. 박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버렸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박 이모가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들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민은 무서워서 박 이모 뒤로 숨었어요. 당신들 누구야? 여자가 당당하게 물었어요. 저희는 지 회장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양복 남자가 대답했어요. 지 회장? 도연이 놀랐어요. 할아버지 친구분인 그 지 회장님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양복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 회장님께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지민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지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양복 남자가 설명했어요. 뭘 말했다는 거야? 여자가 불안해했어요. 20년 전 진실 말입니다. 양복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민 양을 고아원에 보내고 죽었다고 거짓말한 일. 말이에요. 여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지 회장님께서는 지민 양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새로 발견됐어요. 양복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민 양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민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럴 리 없어. 여자가 부정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없었어. 할아버지께서 숨겨두셨던 거예요. 양복 남자가 말했어요. 만약 지민 양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개하라고 하시면서요.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지민이가 살아있다는 걸 아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양복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여자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거예요. 지민 양. 양복 남자가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지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지민은 박 이모를 바라봤어요. 박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지민아. 이제 내가 있을 곳을 찾았구나.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그 큰 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거대한 법무법인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고 지성진 회장의 유언장 공개와 함께 최종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지민은 박이모와 함께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마천루처럼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지민이 중얼거렸어요. 맞다고 했잖아. 박이모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지민아. 내가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일주일 전부터 언론에서 이 일을 크게 다뤘거든요. 시장 김밥 소녀, 200억 상속녀로 변신. 20년 만에 밝혀진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온 나라가 지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지민을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지민 양, 여기 앉으세요. 지 회장의 변호사가 지민을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지민은 어색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박이모는 지민 옆에 앉으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커다란 봉투에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 지성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만약 내 둘째 아들 성민의 딸 지민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내 전 재산 중 절반인 100억 원을 그 아이에게 상속한다. 지민은 100억 원이라는 숫자에 어지러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또한 성민의 아내 은희가 고아 출신이었던 만큼 이 돈은 반드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 지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의 며느리 박정희에게는 여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민을 고아원에 보내고 거짓말한 죄로 인해 상속에서 제외한다.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연이 말렸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왔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애 때문에 모든 걸 잃는다고? 법적으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여자는 지민을 노려봤어요. 내가 만족하니? 우리 가족을 망쳐놓고. 지민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때 박이모가 일어났어요. 지민이가 뭘 잘못했어요? 갓난아기를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저는 지민이 엄마예요. 박이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20년 가까이 정성으로 키운 엄마라고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지민은 눈물이 났어요. 이모, 지민아,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지민은 결심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이 상속을 받겠어요. 여자가 분노했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하지만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민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 돈으로 고아원을 짓고 싶어요. 부모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이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지민이. 그리고 도연 오빠에게도 절반을 나눠드릴게요. 뭐라고?
도연이 놀랐어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오빠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원래 김밥 파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돈은 부담스러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도연이 지민 앞으로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지민아.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거든요. 내가 고생한 게 내 책임이기도 해요. 지민은 도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럼 함께 고아원을 만들어요. 오빠는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저는 아이들을 돌볼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여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지민의 순수함 앞에서는 분노조차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지민 양의 뜻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자신이 자란 시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박이모였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에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완공됐습니다. 성민은희 아동복지센터라는 현판이 걸린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지민이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고아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민은 소박한 한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예전의 허름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수수하고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대단하다. 박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민은 박이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모가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개원식이 시작되자 지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마이크 앞에 선 지민은 잠깐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입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과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었어요. 지민이 박이모를 바라봤어요. 피는 다르지만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박이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이 복지센터에서도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나누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아. 돌아보니 관상쟁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할아버지는 지민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반가워하며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애야, 정말 장하다.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내 관상을 보고 말했잖니. 내 관상은 남을 살리는 관상이라고.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지민이 웃으며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결혼할 때 선물한 거지. 지민은 감격했어요. 어머니의 유품을 받는다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내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기셨어. 언젠가 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지민은 반지를 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복지센터로 들어왔어요. 5살부터 15살까지 2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부모가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7살 소녀가 지민에게 물었어요. 응, 맞아.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지민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저녁이 되자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박이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밥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와, 김밥이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지민은 능숙하게 김밥을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시장에서 익힌 솜씨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럼 매일 만들어줄게. 지민이 웃으며 답했어요. 밤이 되자 지민은 복지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자신이 자랐던 시장의 불빛도 보였어요. 도연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오빠, 고생 많으셨어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복지센터 운영의 법적인 일들을 모두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지민아, 후회하지 않아? 도연이 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포기하고.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 네, 아이들 웃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도연도 웃었어요.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때 아래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지민과 도연이 내려가 보니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15살 민수가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려요. 민수가 손편지를 건넸어요. 지민이 편지를 펼쳐보자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지민 선생님께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선생님을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요. 앞으로 착하게 살겠어요. 지민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니. 고마워, 얘들아. 지민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어머니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것이 지민이 찾은 진짜 보물이었어요. 지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고아 소녀가 200억 상속녀가 되었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지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민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